이번 단원에서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기 전에 선형 연립 방정식이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벡터라고 하는 어떤 선형 결합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는 기하학적인 의미보다는 벡터들의 선형결합의 개념으로 선형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선형연립방정식에 대한 어떤 칼럼 벡터의 표현 방법, 그런 의미를 한번 이 단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소위 말해서 미지수는 n개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언노운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미지수들에 대해서 1차로 이렇게 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개의 수식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1차식이니까 리니어라고 부르고요. 연립방정식을 시스템이라고 말을 붙여서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챕터 1은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게 될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의 핵심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냐냐, 어떻게 하면은 요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을 풀래 라고 하는 거죠. how to에다가 여기다가 이 정도까지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 챕터 1의 핵심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가우스 소거법이다. 그래서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 수학적인 모델을 이제 우리가 코딩처럼 정형화된, 규격화된 방법으로 하게 될 거예요.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이라는 방법 자체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도 코딩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많은 수학적인 도구에서 행렬을 다룰 때 사용하게 돼요. 그럼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이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이퀘이션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스템 이퀘이션에 대한 의미를 먼저 한번 볼까요?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 자, 뭐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뭐 도형적인 특성이라든가 벡터의 칼럼 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동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그 의미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EX 마이너스 Y는 1,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5, 이런 두 개의 미지수에 대한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한번 해보죠. 자, 요 식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로우 폼이라고 그래요. 이 로우 폼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이제 two unknown,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이 자체가 우리한테 일단 로우 폼이라는 형태를 보게 되면 무슨 식인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직선의 식이죠. 이 라인 이퀘이션이에요. 평면에 대한 것도 2차원, 투 디멘전al 평면에 대한 라인 이퀘이션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뭐 이제 확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저 2x-y는 1과 x 더하기 y는 5라는 저 식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 로우 폼이라고 하는 요 지금 주어져 있는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x 더하기 y는 5라는 요 수식의 모양이랑요. 그 다음에 2x-y는 1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략 뭐 여기에 이제 값이 얼마나 나오겠지만 두 직선의 뭔가요? 우리가 교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 폼이라는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구하게 된 저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은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섹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저 수식의 모양도 평면에서의 직선이다라고 돼 있어요. 저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기하학적인 의미이고, 이 기하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행방향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로우 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로우 폼이 아니라 칼럼이라는 형식의 형태도 한번 볼까요? 자, 컬럼 폼은 앞에서 매트릭스와 벡터를 곱했을 때 칼럼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모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면 바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개의 벡터를 x, 아이고 여기 앞에 x라고 해주고요. x 앞에는 2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y 앞에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결과가 1과 5가 된다. 두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모양으로 1과 5를 만든다. 이게 이제 바로 컬럼 폼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2,1과 2,1이면 한 요쯤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 1이라는 벡터가 있으면요. 이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한 번은 x배, 한 번은 y배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1,5라는 벡터를 만들면 돼요. 뭐 요즘 1,5라고 하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벡터와 벡터를 적당히 몇 배를 곱해서 1,5를 만들려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멀티플리케이션에서 각각의 평행하게,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만큼까지 만들어지는 x배, 그 다음에 이만큼까지 만들어진 y배, 요 멀티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이 x하고 y를 구해서 1,5가 되도록 만드는 건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벡터의 평행 사변형법을 가지고 솔루션을 구한 거죠. 정확하게는 칼럼 벡터라고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칼럼 벡터 폼으로 보면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지금은 2, 1과 마이너스 1, 1이라는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고자 하는 기본 벡터고요. 거기에 x배, y배라는 이 미지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미지수가 이제 어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파라미터고, 저 것들을 몇 배씩을 해서 소위 말하는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의 합이 만들어지도록 할지, 그 개수를 구하는 게 바로 컬럼폼의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다만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하는 게 더 편하다, 빠르다,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우시안 소거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이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의 해가 기하학적으로 인터섹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퀘이션에서 주어지는 기수들의 컬럼 벡터들을 조합해서 선형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계수들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해석적인 문제가 이 솔루션에서 존재한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은 2차원으로 우리가 확장을 했지만 뭐 한번 unknown이라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를 3개로 확장해 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3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3개의 벡터가 나올 거고요. 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인 이퀘이션이 될 거고, 이 플레인 이퀘이션이라 함은 공간상에 우리가 이제 쭉 펼쳐지는 평면일 텐데, 그 3개의 평면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 이 로우 폼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처럼 로우 형태의 폼은 결국 인터섹션을 구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똑같이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자면, 근데 이번에는 3개의 플레인이에요. 저 변수가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그러면 그냥 n차원 공간에서의 플레인이라고 얘기해요. 주어지는 의미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칼럼 폼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까처럼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모양일 거고요. 이 해집합 자체가 인터섹션이 아니라 리니어 콤비네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걸 보고,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눈에 보이나요? 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U에 2,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V라는 계수에 대해서 1, 마이너스 6, 7. 그 다음에 W라는 계수에 대해서는 1, 뭐가 되나요? 0, 그 다음에 2. 이렇게 돼요. 이 결과가 5, 마이너스 2, 9가 되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요 칼럼 폼이 될 거고, 주어진 이 3개의 기본이 되는 뭐 기저 같은 여러 3개의 벡터, 이 3개의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3차원 공간의 3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법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UVW 계수의 조합을 찾는 것,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2가지의 그런 기하학적인 의미를 우리 교재에서 한번 먼저 설명해 줬다. 그래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데요. 베이시스의 관점에서는 컬럼 노테이션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도형적인 의미에서는 인터섹션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솔루션이지만 해석을 내가 로우 폼으로 할지 칼럼 폼으로 할지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그 결과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가지의 의미를 사실 이제 이 교재에서 처음에 준 건데, 사실 이 저자는 선형대수에 대한 모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걸 다 기억하고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라 이런 2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 강의를 설계하는 나도 사실은 이 2가지의 차이와 의미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칼럼 폼으로 주어지는 형태가 더 많이 필요하더라. 여러분들은 사실은 로우 폼이 더 익숙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칼럼 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2가지의 의미를 어쨌든 초반에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참고로 우리가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얘기했었는데요. 이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의 경우를 우리가 특이하다라고 그래서 싱귤러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뭐 특이 정도 이렇게 부르네요.
이상하네, 특별히 뭐 이런 느낌이겠죠. 어쨌든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터섹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로 폼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터섹션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되나요? 직선, 평면 이런 것들이 서로 일부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서 직선과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거나 아니면 공간상에 어떤 평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평면 자체가 이렇게 나란하다거나 그럼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평면이 가로질러 가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그냥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섹션이 없는 케이스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패러렐이라는 어떤 도형적인 의미를 쉽게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컬럼 폼으로 생각하게 되면 조금 약간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자, 2차원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하자면 두 개의 직선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특정한 다른 직선 하나를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으로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 특정한 요 하나의 벡터를 만들 때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적절하게 서로 다르게 주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조합해서 다른 벡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상상해 보면. 근데 이런 걸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벡터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아무리 조합하더라도 이런 벡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개의 벡터를 조합해봤자 그냥 이런 벡터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벡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차원 벡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결국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고 그 나머지 하나의 벡터는 완전히 그것과 평행하지 않은 상황일 때. 아까 우리가 로우 폼으로 할 때 인터섹션이 없는 경우는 결국 직선이나 평면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직선인 경우는 쉽게 이제 같은 케이스로 보면 돼요. 자, 근데 공간상의 평면은 조금 약간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요. 자, 임의에 있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세 개의 벡터가 있고 이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적당하게 다른 하나의 벡터를 조합하는 거 이거는 공간에 어떻게 이 파란색 벡터가 있든지 간에 이 검정색으로 주어져 있는 세 개의 벡터를 여러분들이 조합함으로써 가능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벡터를 조합해서 파란색을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곰곰이 따져보면 이제 아까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했었는데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두 개의 벡터의 그냥 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벡터 하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결국 세 개의 벡터가 결국에는 하나의 평면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공간으로 나가는 벡터를 구하려고 그러면 결국에 이 빨간색 벡터를 아무리 만들려고 그래도 검은색의 세 개의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이 평면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죠? 비슷하게는 세 개의 벡터가 완전하게 평행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벡터는 이 벡터랑 약간 그러니까 뭐 다르게 서로 평행하진 않지만 일직선상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플레인이 세 개의 벡터라고 했겠죠. 이제는 세 개의 벡터가 하나의 동일한 공간에 있으면 평면 위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처럼 아무리 이 세 개를 조합하더라도 조합되는 녀석들은 이 평면을 벗어나지 못할 거고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요 새로운 벡터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럼 폼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요 빨간색의 벡터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칼럼 폼으로. 근데 그 칼럼 벡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빨간색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방향을 갖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한정된 공간에만, 평면에만 갇혀 있어요. 이거는 지금 3차원 공간이니까 그냥 어떤 평면이지만 이게 4차원, 5차원이 되면 이제 이 칼럼 벡터들 4개나 5개가 훨씬 더 축소된 차원 안에 갇혀 있고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벡터는 그 바깥에 있는 거죠. 이렇게 평면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4개를 가지고 어떤 임의의 4차원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4개의 벡터가 3차원 공간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이 평면을 벗어나는 것 같은 새로운 3차원 공간, 4차원 공간으로 확장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이고요. 이 벡터 스페이스가 온전히 전체의 벡터 공간을 다 커버하지 못할 때, 지금은 이 3차원에 해당하는 이 3개의 벡터들이 3차원 공간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이 2차원 같은 평면 위만 커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전체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서브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뭐 서브 벡터 스페이스 또는 서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고자 하는 벡터들이 서브 스페이스만을 다루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벡터를 구하려고 하는 이 콤비네이션 문제는 이제 솔루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아까 여러분들에게 로우 폼과 칼럼 폼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얘기했었고요. 로우 폼은 그냥 도형의 인터섹션.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그냥 뭐 도형이 평행하구나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벡터가 평행하구나. 그 중에 한두 개가. 근데 이렇게 칼럼 벡터 노테이션으로 표현하게 되면 걔네들이 그냥 단순하게 평행하다. 이거 지금 3개가 평행하지 않죠. 3개가 평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빨간색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평면만 계속 그냥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까지로 리니어 시스템을 우리가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칼럼 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하다 보면 저 지오메트릭한 인터섹션 의미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마스터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계속 칼럼 벡터 폼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거기에 해당하는 뭐 벡터 스페이스나 서브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챕터 2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설명을 나도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설명들을 듣게 되면서 이 이제 성형대수를 이제 깊이 있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과목이구나 그렇게 이제 아마 이해하게 될 거예요.